안녕하세요. 스튜디오 갈릴레이 CEO이자 명지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김현명입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모빌리티 회사들과 서비스들이 우리에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상에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있으셨나요? 승용차,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게 되시면 늘 막히는 도로, 그리고 집에서 멀고 타면 늘 사람으로 붐비는 지하철, 특히 비나 눈이 오게 되면 더 불편하시겠죠. 특히 비나 눈이 오게 되면 택시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동은 그동안 점점 더 비싸고 점점 더 불편해졌다라고 느끼시진 않으셨나요? 왜 많은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등장했는데도 우리의 일상의 이동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이동은 여전히 승용차와 대중교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회사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등장을 했었지만 사실은 그 꿈은 실현되지 못했죠. 모두가 또 다른 택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DRT가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이 우리의 꿈을, 그리고 승용차에서 공유 모빌리티로의 또는 대중교통으로의 수요 전환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텍사스 알링턴시는 인구 45만이 살고 있었지만 대중교통이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DRT 40대가 2021년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65대가 운영 중인 이 도시의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30%를 넘어섰습니다. 오직 DRT의 도입만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앞으로 목표가 100대인 DRT 숫자가 늘어난다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도입 현황은 어떤 수준일까요? 먼저 저희 회사가 작년 3월부터 이룬 성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청주 시범사업, 그리고 청주 본사업, 그리고 서울의 MDRT, 그리고 광주의 나주, 그리고 부산의 기장의 타바라, 그리고 거제,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등과 달구벌 DRT, 자율 DRT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제주도 그리고 양산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타사들도 전국적으로 DRT 운영을 시작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계약이 된 지역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타사들은 저희가 다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DRT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들의 니즈입니다. 저 끝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청주의 오창읍의 사례인데요. 읍다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주민분들이 DRT 설명회에 모여주셨습니다. 공무원분의 말에 따르면 저 정도의 인원이 모이는 경우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경우 위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에서도 이동의 불편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버스나 대중교통은 큰 적자를 거두고 있습니다. 적자가 많다 보니 노선이 줄고, 노선이 줄다 보니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고 이용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점을 성공적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DRT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세계적인 회사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비아는 2022년 이미 기업 가치 5조를 넘어섰고요. 무빗은 인텔에 인수되면서 현재 모비라이와 함께 자율주행 DRT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드코 같은 경우에는 심리스하게 DRT를 다른 수단에 연결하는 서비스를 성공시킴으로써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DRT 기반의 마스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회사들은
교통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각 이용자들의 서로 다른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을 통해서 시장을 석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갈릴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희 스튜디오 갈릴레이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서 플랫폼에 담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타모스라고 부르는데요. 도입 당시에 계획부터 시작해서 운영과 모니터링,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에 의한 자동 업그레이드까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자동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타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바와 같이 타모스는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타모스 P는 5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데이터 인프라를 이용해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수요를 사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5가지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통 네트워크. 두 번째는 사회경제적인 데이터. 세 번째는 이용 가능할 경우에는 통신 데이터. 네 번째의 경우에는 오픈 데이터로서 교통 카드 데이터와 같은 공공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DRT 운영 데이터를 비롯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저희 타모스 P의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루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는 예를 들어 버스 카드 데이터를 DRT 호출 수요 데이터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기본적으로 버스 정류장에 진입하는 승객들의 원래 기종점을 5가지 데이터를 융합해서 추정한 뒤에 DRT 접근 거리를 200m로 설정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DRT의 정류장이 생성되고 개별 정류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는지를 각 시간대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실제로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타모스 P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단 3개 회사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넘버원인 비아를 비롯해 외국의 2개 회사, 그리고 저희 회사만 국내에선 가지고 있는데요. 최초로 소프트웨어가 직접 구동되는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화성시의 반송동입니다. 먼저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버스 카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통행 목적별로 각 공간의 통행 수요를 분석할 수 있고요. 개별 셀이나 개별 소 단위별로 각 시간대별로 어떤 이유로 통행이 발생하거나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단마다 새로 도입되는 수단을 선택하시게 되면 각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 정류장이나 픽업 지점의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시간대별로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사회경제적인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 예를 들어서 승용차에서 택시나 혹은 UAM이나 DRT로 어떻게 수요가 전환되는지도 예측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예측되면 DRT의 실제 운영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중간에 보셨던 타모스 5입니다. 타모스 5의 기본 실시간 운영 시에도 저희는 각 지점별로 최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는데요. 특히 DRT 차량은 노선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데 이때 예측된 수요가 사용되고요. 보셨던 바와 같이 승객이 없는 경우에는 대기 위치로 차량이 이동해서 승객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위치로 대기했다가 미래의 승객을 픽업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 과정이 모두 타모스 5에 자동화되어 있고요. 이러한 최적화된 운영은 기존 서비스에 비해서 질 높은 운영을 승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제공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던 지역에서 대중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천은 106명에서 156명, 그리고 청주에서는 각각 3배 수준으로 대중교통 승객을 저희가 증가시켰습니다. 보셨다시피 DRT는 대중교통은 불편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저희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기술 개발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스를 위한 AI 서비스 기술 개발입니다. 현재 모빌리티 환경에서는 이동수단이 증가할수록 이용자들의 이용은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던 슈퍼 앱을 생각해 보시죠. 앱을 열면 수많은 아이콘들이 등장합니다. 수단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동 수단이 증가하게 되면 AI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용자의 선택 이유를 분석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자에게 제안하는 대안을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내비게이션 정보나 혹은 수단 안내 정보들이 이용자의 선택의 맥락을 유추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이유와 맥락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면 단순하지만 최적의 대안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저희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다른 날에 비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다른 날과는 다른 형태의 수단 조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수 있고요. 이 기술이 DRT에 적용된다면 좀 더 편안한 대안을 좀 더 비싼 요금으로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같은 차량이지만 조금 덜 걷고 집으로 편안하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기업들은 수입을 늘릴 수 있고요. 이용자들은 더 편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 개발 외에 스튜디오 갈릴레이가 우리 모두의 꿈인 더 저렴하고 편안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훌륭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최고의 파트너 중 하나가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모빌리티와 스튜디오 갈릴레이는 어떠한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합승형 이동수단이 갖는 문제로부터 설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청주에서 실제 운영 중인 DRT의 운영 궤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용자들이 밀집된 지역이 중앙에 존재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 지역을 수요 밀집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수요의 늪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DRT 차량이 승객들의 통행 연소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지역 외곽에도 파편화된 수요가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이 파편화된 수요를 태우러 빈 차로 나가게 되는 통행을 저희는 데드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데드런이 길어질수록 승객이나 운영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DRT 차량이 수요 밀집 지역에서 오래 운영해야 대부분의 승객들이 대기 시간, 통행 시간도 줄어들고 회사의 수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DRT는 수요 밀집 지역에 머물고 파편화된 수요는 택시와 공유 서비스가 담당하는 겁니다. 일종의 협력 서비스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동전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쉽게 치우는 방법은 먼저 중앙에 밀집된 동전들을 쓸어 담고 다음으로 외곽에 떨어진 동전을 하나씩 짚는 겁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를 저희는 피커 앤 스위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20세기 대중교통의 혁신을 가져온 대중교통 체계를 브라질 꾸리찌바에서 시작한 지간선 체계라고 부릅니다. 2002년 이후에 서울에 도입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이죠. 피커 앤 스위퍼 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모빌리티 기반의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대중교통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협력 기술이고요. 이러한 마스 생태계를 통해서 DRT와 택시 및 공유교통 수단이 적절한 협력을 통해 도어투도어의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스 생태계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스튜디오 갈릴레이는 협력 서비스를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과 데이터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 숫자는 저희 스튜디오 갈릴레이가 지난 1년간 기록한 운행 실적입니다. 다음으로 보시고 계시는 이 숫자는 이번 주 초 저희가 하루에 운행했던 운행 거리입니다.
이번 주 초에 제가 카카오에 PPT 자료를 넘기면서 하루 5,000km를 돌파했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저희의 운행 거리가 8,000km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면은 1만 킬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8개월간 저희가 지구를 10바퀴 돌았는데요. 4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하루에 10,000킬로 정도를 돌 거기 때문에 지난 18개월간 도달했던 기록했던 운행 거리를 단 42일 만에 기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이 전체 운행 거리에서 모든 승객의 서비스 시간을 대기 시간 14분 이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저희 스튜디오 갈릴레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튜디오 갈릴레이의 꿈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수단이 자유롭게 협력하는 세상, 그리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모두가 편안하고 저렴하고 빠르게, 그리고 귀찮은 일 없이 이동하는 슈퍼플릿 오퍼레이션 플랫폼을 통한 우아한 이동, 이것이 저희 스튜디오 갈릴레이가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동의 미래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스튜디오 갈릴레이의 성장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